저는 제가 요양병원을 시작한 지가 한 18년, 1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제가 케어하면서 볼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간병에 대한 부분들. 아직 이게 제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4년에 장성요양병원 화재 방화 사건이라든지 또는 2020년 이런 항전신성 약물 가다 사용에는 화학적 구속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의 불신을 가져왔는데 이 원인이 보면 결국은 요양병원의 간병이라는 부분들이 제도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제도가 없다는 자체는 이 간병에 대한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나 그다음 법적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도 증가되지만은 이런 인력들이 대개적으로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간병사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일어날 때 마찬가지지만은 이 감염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았고 또 자격증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의 취약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투여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노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이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법적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우리가 아프신 그 어르신들한테 좀 제대로 된 어떤 돌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간병 제도가 필요한데 사실 2015년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급성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급성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요양병원에 더 우선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또 요양병원의 불신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시작이 되면서 그때 사실 요양병원은 간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시범사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재정적인 부담을 또 환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때 시행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요양병원으로 쏠림 현상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1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들이 아주 전혀 이루어지지 우리가 제도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 다가고 특히 보면 이런 간병에 대한 급여가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보다 우리가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 때문에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는 어떤 경우도 생기고 어르신에 대한 케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병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제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할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소의 인력을 써야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병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총괄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양병원에 간병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간병인을 병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병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가 그 도급이라든지 또는 그 외주 업체를 통해서 우리 간병 인력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또 직접적인 우리가 병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또 불법입니다. 노동법에 그런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는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를 원하는 부분들은 급여가 된다면은 우리가 인력을 병원에서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간병의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어떤 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돌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떤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이 없으면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알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면은 원하는 어떤 서비스보다는 자기 어떤 편의 위주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제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병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 입장이나 또는 부모님도 아주 제대로 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만족도 높아질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지금 현재 우리가 간병인을 각 병원에 쓰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은 대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도급 이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개 큰 어떤 병원들 쪽에 있어서는 그 용역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 인력을 우리가 받을 때는 반드시 건강 진단을 첨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병원 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들어오는 간병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제가 볼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나 또는 소규모의 있던 병원들이나 또는 우리가 프리랜서 같이 용역 업체를 송출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또 간병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감염에 대한 이런 진단에 대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도가 되고 우리 간병인을 이 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 일반 우리가 직원들처럼 들어올 때의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더 우리가 더 안전화될 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개 지금 아까 말한 간병분이 이제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수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100%를 환자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개 저희들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2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료비보다는 간병비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분들이 대개 그 부담으로 인해서 퇴원을 하고 또는 이 치료를 포기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돈 있는 분들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부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저는 우리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것은 제가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간병의 본인 제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간병비 부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담 때문에 그렇게 받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많고 또 병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간병비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분은 예를 들면 집중치료 우리가 한 4대1이나 또는 우리가 2대1 정도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 한 20대1 정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또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없는 병원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호자 입장에 있어서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뭐 신체 구속이라든지 또는 기저귀 등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된다면은 간병이 급여되면은 최소한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인 어떤 간병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갖춰질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인 부담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충분히 제대로 어떤 그런 돌봄에 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볼 때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병원 입장에서도 이거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아픈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 아픔의 그 고통에서 또는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존중되는 그런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간병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양병을 입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간병이 좀 필요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입원하시는 분들, 물론 아주 경증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간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는 적은 어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24시간도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도 어르신의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 일반 급성기 병원에 있어서의 어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의식이 있고 또 일부에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식사나 배뇨, 그다음 이동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은 돌봄이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어떤 국가의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 우리가 15년 동안에 제도화가 되지 못했고 그냥 멈춰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는 현장에서 보면은 다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의료 피로도 또는 돌봄 피로도에 따라서 환자 분류군을 나눕니다. 그래서 의료 최고도를 비롯해서 고도,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행동군이나 그 다음에 경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중도 이상의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일상생활에 혼자서 똥이 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도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는 되게 간병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비율이 보면은 거의 50% 이상을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주로 중증 환자들, 중증이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전적으로 와상이라서 24시간 누워 있는 경우, 특히 또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해서 도움을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혼자서 움직이면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침대에서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을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저는 그분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특히 또 보면 이제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중풍이나 또는 파킨슨 이런 분들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대개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급성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개 재활치료를 통한다면은 어느 정도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우리가 침대에서 와상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도와주면서 간병이 좀 도와주면서 그분들 활동을 유지시켜 준다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간병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된다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도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의 자기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은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은 대개 보면은 이런 아직까지 완전히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빨리 정상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지역사회나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간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 고착되는 아주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어떤 간병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현장에도 생각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하고는 요양병원 간호간병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급성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술이라든지 또는 입원을 해서 그분이 그 회복되는 단계 기간 동안에 또 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24시간 예를 들면 계속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간호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요양병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가 보면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24시간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일상생활 움직이는 부분들이나 배뇨나 또는 배변, 그다음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상주가 가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들은 우리가 간호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간병은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나 또는 이제 간병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급성 기반은 다른 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 들고, 현재 그래서 저희 요양병원에서는 그 많은 간병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병인 요양보호사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 우리가 동포들이 이렇게 이제 간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이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간병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격증을 갖추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 요양병원에 또 간병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간호와는 다른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를 또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인력적인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또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인력을 쓰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양보호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인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또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대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대개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또 의료적인 행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의료진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요양보호사보다는 다른 그만큼의 어떤 수준이 아닌 이런 어떤 간병인 제도를 좀 만든다면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인력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이런 간병인 제도를 좀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인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좀 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의 어떤 또 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 아직 간병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주로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부가 있으시고, 그다음 대부분은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에 우리 간병인으로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병인으로 근무를 한다면은 되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동포 비자를 가진 우리가 그런 어떤 방문 비자나 또는 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만이 간병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인력도 부족하게 되고, 또 국내인들 내국의 우리가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우리가 또 이 간병 어려운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이 외국의 인력들을 확보를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현재 동포 비자만 돼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가능한 좀 이 비자를 좀 확대해서 특히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많은 또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자를 좀 확산해가지고 이분들이 가능한 한 들어와서 또 우리가 전문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가 우리가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들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가사라든지 육아에 대한 어떤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있어서 비전문 비자인 E9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도 지금 E9 비자인은 우리가 그분들이 간병인으로 아직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자의 좀 활동 영역을 좀 넓혀준다면은 이분들이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이 간병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은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본도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근무하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은 외국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간호사나 또는 교복지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만약 이런 비자가 확대가 된다면은 우리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 간병이 된 교육을 특히 이제 지금 들어올 시를 분들이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 간병인을 들어오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기본적인 간병인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낼 때에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험을 쳐서 그런 자기를 갖춘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특히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자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것도 결국 들어오려면 몇 년 정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요양병원 간병이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병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병비를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격 경쟁을 해서 우리가 좀 싼 병원을 우리가 또 우리가 경제적인 우리가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은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 가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 인력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도와 또는 간병인 제도 우리가 급여를 하자는 부분들은 급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간병인에 대한 최소 인력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동일합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병원들도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만이 그걸 듣고 우리가 환자를 보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적인 어떤 향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간병에 대한 부분을 급여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병 급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좀 저렴한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병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간병비를 안 받는 병원들이나 적게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받는 병원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인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병원들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병원도 힘들어지고 또 가격을 제대로 받지 않는 어떤 병원들 같은 경우도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서로가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효과나 안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참 안타깝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급여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가격 경쟁은 이제는 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이라면 결국은 질적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저는 이 간병에 대한 급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도 초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주 초기에는 이 간병이 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아마 개호봄이 시작이 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급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간병가 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전의 상태하고 후의 상태를 보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서비스 달라졌다는 것은 그런 일본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어떤 모습들이 또 보면은 일본에 지금 이제 간병이 제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아프신 어른들한테 우리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개인이나 또는 가족에게 맡겨졌지만은 이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또는 사회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간병에 대한 급여화 이런 부분들이 요양병의 간병 급여가 우리가 국정사업에 들어가고 과제로 들어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우리 요양시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급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 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특히 또 일부 의사단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간병이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간병이 제도화가 안 돼 있는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인 논리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논리보다는 정말로 우리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현재 일제시대와 또 유교사변을 겪으면서 우리 산업화, 지금 현재 잘 살게 우리가 만든 그런 사람 역군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이제 남은 것은 질병밖에 없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삶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편하게 우리가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은 자초되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전체를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단계부터 적어도 이런 간병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법적인 기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착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양병원의 간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요양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의 또는 삶과 또는 우리가 가족을 위한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간병이라는 부분들이 국가적인 또는 사회가 책임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 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간병의 제도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